안녕하세요. 다육이 공부방입니다. 자, 오늘도 다육이 공부방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어떤 요는 현상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식물의 잎이나 몸통에서 뿌리가 나오는 현상. 대체적으로 흙에서 뿌리가 나와야 정상인데, 잎이나 몸통, 그 다음에 이파리 사이사이에서 뿌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공중뿌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잎장 사이에 요 보시면 이렇게 실뿌리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실뿌리가 나오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만이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공중뿌리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뿌리에 이상이 있을 때 수분이나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요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런 경우에는 뿌리가 이상이 있으면 줄기나 잎이 싱싱하지를 않겠죠. 쭈글쭈글하고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쉽게 이제 간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물이 부족할 때, 물을 자기는 정상적으로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공중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식물이 먹고 살아야 될 물이 예를 들어서 1리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주는 양은 2리터, 3리터를 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흙에 흡수를 돼야 뿌리가 그 물을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부어주면 그 물이 80%는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흘러내려 버린다는 거죠. 물이 넘치든지 화분 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그 물이 흡수되는 거는 한 20% 30%밖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물을 2리터 3리터를 줬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식물들이 물을 먹는 거는 그 물을 부어준다고 바로 이렇게 꿀떡꿀떡 사람이나 동물처럼 꿀떡꿀떡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면 흙이 물을 흡수를 하고, 그 흡수된 흙 속의 물을 뿌리들이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조리나 샤워기로 물을 주면 그 물의 양은 80%는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3리터 4리터의 물을 줘도 1리터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아이는 실질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2, 3리터 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2, 3리터를 주면 그 10분의 1 밖에는 안 돼요. 10분의 1에서 10분의 2.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저면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식물이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흙이 물을 완전히 흡수를 해서 흙 속에 물을 저장을 하면 그 물을 식물이 서서히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데, 이게 땅에서 섭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스스로 섭 조절이 돼요. 그래서 물을 굳이 주지 않아도 뿌리가 자꾸 밑으로 뻗어나가면서 섭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는데, 화분 속에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1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2리터 3리터를 부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물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물 양의 한 10분의 1 정도만 흙이 물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물 주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흙을 이렇게 털어보면 흙 가운데는 물이 아예 없어요. 가쪽만, 물이 흘러나갔던 자리만 물이 조금 남아있지, 아예 가운데는 물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부어줘봐야 물을 못 먹는다는 거죠, 식물들이. 이렇게 화분에 물을 줘봐야 다 밑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은 물을 주실 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줘야 돼요. 한 번 주고 바로 또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가 아니고, 한 번 주고 나면 다른 데 갔다가 이리 와서 또 물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이거를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자,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철화라고 하는데 얼굴이 보면 여러 수십 개 수백 개가 달려 있죠.
이거는 몸통이 하나예요. 몸통이 하나인데 머리가 이렇게 여러 수백 개가 달려 있으니까 이 몸통 하나로는 물을 다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수분을 전 이렇게 머리 부분에다가 영양 공급이 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에 보면 가지마다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와가지고 땅에 뿌리를 꽂아서 지 스스로 살아남는다는 거죠. 만약에 요 공중뿌리를 나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나와서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잘라버리면 요 가쪽 테두리에 있는 아이들은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개체수가 많은 아이들은 공중뿌리를 남겨야 되고, 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이제 키도 크고 잎사귀도 많아지고 하면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중간에서 중간 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잎을 말리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거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보면 잎 마디마디에서 공중뿌리가 나와 있어요. 잎사귀도 싱싱하고 탱글탱글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물을 줬을 때 물이 흡수가 되는 양보다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이제 잎사귀가 많아지니까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잎이 많을수록 수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물 주는 스타일을 똑같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공중뿌리가 없으면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요 공중뿌리가 있어야 되는 애가 정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앞에 개발이나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중뿌리가 없어도 물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충분히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뿌리에 이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이 부족할 때, 이럴 때는 육안으로 잎사귀에서 포시가 나죠. 쭈글거리고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잎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잎상도 탱글탱글하고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뿌리가 나온다는 것은, 즉 한 몸에서 수분 공급을 해서 먹을 살릴 수 있는 양보다 잎사귀가 많은데 잎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가 개체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번식을 하는 거죠. 왜? 이 한 몸에서는 영양 공급이 다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뿌리가 나와서 떨어져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요럴 때는 쉽게 말을 하면 순따기를 해서 옮겨 심든지 아니면 지금 요 화분보다 더 큰 화분으로 해서, 화분이 작으면 물을 줘도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겠죠. 그럴 때는 좀 큰 화분으로 옮겨야만이 더 큰 화분에는 수분 공급을 더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갈이를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공중뿌리가 나온다는 거는 1차적으로 뭔가가 이상이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중뿌리가 나오는데, 그게 뿌리의 이상인지 수분 부족인지 아니면 잎장의 수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먹을 살릴 수가 없는 건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뿌리 이상이나 물 부족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잎장에서 포시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잎장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거력이 너무 작아진다든지 하면 이게 잎은 어느 정도 싱싱한데 계속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와서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큰 화분으로. 그래야 큰 화분으로 옮겨야만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순따기를 해주면, 순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면 물을 공급해서 먹이 살릴 수 있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화분에서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순을 딱 주기 때문에 순 따기를 해주면 밑에 목대도 굵어지고 또 새로운 순도 많이 나오고 해서 개체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목대를 만들기 위해서 순 따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중뿌리도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우실 때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요. 이렇게 공중뿌리뿐 아니라 몸에
뿌리에 뭔가가 이상이 있으면 뭐 잎이 노래진다든지 까매진다든지 아니면 입장이 쭈글쭈글해도 물을 분명히 충분히 저면까지 해주는데도 안 싱싱해지고 정상적으로 안 돌아온다면 그거는 뿌리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수분을 아무리 많이 줘도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뿌리를 뽑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심어줘야 돼요. 저면까지 했는데도 이 아이가 안 돌아온다는 거는 분명히 뿌리가 이상이 있어서 수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백날 잡고 있어 봐야 답이 없어요. 괜찮겠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이 보내는 요 신호들을 미리 캐치를 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면 거의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 좀 이러다가 괜찮겠지 하고 시기를 놓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잎이나 줄기에 뱅이 진행이 됐다든지 아니면 잎이 너무 쭈글거린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뒤늦게 손을 쓰려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물을 물을 주고 또 잎을 이렇게 묵은 잎들 제거를 해주고 할 때 유심히 보시라는 거죠. 잎의 색깔이나 줄기의 배나 또 공중뿌리나 요는 뭐 식물에서 나타나는 행태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주고 그때 맞게 미리 대처를 해주면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뱅이 진행되었다든지 이미 다 쭈글거려 갖고 잎이 막 떨어지고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잎이 쭈글거리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 관리하실 때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 그게 식물이 사람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상이 있다는 거를. 그거를 미리 캐치를 해서 조치를 취하면 거의 다 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물 주실 때도 충분히 듬뿍 주시고 또 물을 주고 난 다음에도 이 아이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분명히 이상이 있는 거니까 그때 맞게 대처를 잘 해주면 뭐 죽거나 이런 경우들이 잘 없어요. 물론 이제 식물이 특히 다육이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습하고 더운 날씨에 많이 죽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특히 올해처럼 비 너무 자주 오고 또 날씨 덥고 막 이럴 경우에 많이 녹아서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에어컨 밑이나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습하지 않게. 우리가 여름에 비 많이 오고 막 또 비 온 다음에 덥다고 창문 활짝 열고 이러면 외부에서 바람 들어와갖고 환기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개발이나 다육이한테는 그런 경우에는 노지가 아니고 베란다나 집 안에서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하면 더 안 좋아요. 왜냐면 외부에서 지금 비 온 다음에 습기가 엄청 많은 데다가 햇볕이 나버리면 엄청 열기가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열기를 문을 열어버리면 안으로 다 들어오죠. 그러면 베란다 안에 그런 습이나 열기가 들어오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차요. 그러면 오히려 식물한테는 더 안 좋은 거죠. 차라리 고를 때는 문을 닫고 선풍기를 튼다든지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틀어가지고 이 습을 말려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게 식물을 살릴 수 있는데 그냥 통풍만 잘 시키라고 한다고 창문을 비 온 다음에 습기 많고 날씨 더운 날 창문을 열어버리면 오히려 외부의 습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베란다에 꽉 차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들한테는 더 안 좋아요. 특히 다육 개발은 습에 약합니다. 날이 더운 거는 건조하면서 더운 거는 견디는데 습하면서 더운 거는 못 견뎌요. 그래서 여름에 많이 춥고 많이 떠서 시들시들해서 가는 아이들이 주로 그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비 온 다음에 창문 활짝 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외부에 습한 공기가 들어와서 개발이나 다육이들이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놔둬도 외부에서는 통풍도 잘 되고 그나마 빨리 공기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실내에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온 공기, 습한 공기는 잘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유의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충분히 싱싱하고 예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키우시면 식물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키우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느낀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위에 하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웬만큼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이왕이면 건강하고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뿌리도 분명히 식물이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뭔가가 내 몸이 이상이 있으니까 한번 봐달라고.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그냥 소홀히 해서 넘기지 마시고, 식물이 뭔가가 변화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 몸에 이상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캐치를 해서 대비를 하면 식물 키우는데 실패 없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키워주시면 뭐 예쁜 꽃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